61페이지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탄력성하고 균형을 같이 물어본 문제인데요.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서부터 하는 게 난이도가 높습니다. 우리 수용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지나면 경기 변동 파트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 정도 이렇게 다뤄버린다 생각하시고요. 자,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갑니다.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이렇게 볼게요. 공급이 이 상태에서 완전 비틀어적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가격도 상승을 하고요. 둘 다 움직이니까 양도 증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죠. 자, 탄력성에 따라서. 자,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일 수 있고요. 비탄력적일 수 있고 공급이 탄력적일 수도 있잖아요. 상대편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는데 공급이 탄력적일 수도 있다. 탄력적일 수도.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상승을 하고 양은 어떻게 증가를 하겠냐. 아직까지는 공인중개사 문제 양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럼 가격폭이 크겠죠. 자, 우리가 기울기라는 자체는 비틀어적일수록 가격폭에 대한 크기를 얘기하고 탄력적은 양의 변화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탄력적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비틀어적이라면 탄력적이라는 건 누워 있잖아요. 그럼 양의 변화가 더 커져요. 양은 더 상승하고, 자, 양은 더 상승하고, 양은 좀, 가격은 어떻게, 좀 덜 하락하겠죠. 덜 상승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비틀어적일수록 가파라집니다. 탄력성은 양이니까, 양은 좀 덜로 가고, 가격은 덜로 가죠. 왜냐면 가격폭이 더 크니까.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가파라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는 가격만 물어봤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는. 그래서 B가 더라고 안 얘기하세요. B가 빠진 거야. B가 더. 비탄력적일수록 상대편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상승한다. 또 더 크게 라고 해도 되죠. 그래서 B가 빠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랑 유사한 문제를 제가 이따 풀어드리고 하는데요. 자, 밑에 문제 49번에다 별표 치시면 이게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부동산의 수요 공급의 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얘기한다? 아니죠. 단순히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사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을 다 갖추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비 하락 등으로 인해서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가 줄면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자, 수요자의 소득 변화여, 그 소득이 변화여,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가격 이외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고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늘어나요. 수요가 증가하면 같이 움직이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 자, 5번. 아직은 양은 안 나오는데 감정평가 시험 문제 양이 나왔습니다.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하락할 것이고 양은 더 증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다는 것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죠. 상대편에 따라서. 그럼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만약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이 증가를 하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증가한다면 탄력도에 따라 틀어진다는 거죠. 만약 탄력도가 비틀어 쪽이다, 수요가 비틀어 쪽이라면 가파르잖아요. 그럼 가격에 대한 하락폭이 크죠. 양의 변화는 작고요. 근데 수요가 만약에 탄력적이다, 수요 곡선이. 자,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여기 보실 때 수요가 증가하면 탄력적이라는 건 완만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 하락폭은 작고, 자, 가격 하락폭은 아까보다는 작고요. 양의 변화가 더 크다는 거죠. 그죠? 양의 변화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자체,
자, 수요가 가격 탈락성이 작을수록 비틀어 쪽이거든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는데 비틀어 쪽이니까 가격 하락폭은 커지고 양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정답은 5번이 맞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인중개사 나올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양만 빼고 냈었어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탈락성이 하는 사입니다. 틀린 것은, 자, 수요가 가격 탈락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누워 있잖아요. 그럼 가격 변화와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된 것이다? 아니죠.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하는 것이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이건 50번에 1번은 쉽게 맞추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51번도 똑같은 문제예요. 얘랑.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입니다. 그럼 탄력적은 아까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은, 자, 가격이 덜 크게, 덜 적게 상승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B가 들어가요. B가 더해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 B를 빼고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9번, 52번 문제는 이 가격과 소득 탄력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거의 기출하고 예전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을 좀 풀어드려 볼게요. 아, 이게 난이도가 높았죠. 54번입니다. 54번이 아주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어요. 자, 다음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생략이 됐죠.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그럼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에 대한, 자, 다세대 주택 수요량이죠. 다세대로 하겠습니다. 다세대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가구 소득이 10% 상승했더니 아파트 가격은 5%가 상승했다. 그러면 다세대 주택 수요는 8%가 증가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그 가구 소득에 대해서 10% 상승했더니 5%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 다세대주택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본다면 다세대주택 수요가 8%가 증가했잖아요. 다세대가. 그럼 다세대가 8%가 증가했다. 근데 소득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 효과가 또 결합돼야 되니까,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득이 40% 상승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양 자체를 이제 본다면 8%가 증가를 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소득 탄력성을 한번 볼게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본다. 그럼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6인데, 자, 소득이 10%가 상승했다고 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소득이 10%가 상승하게 되면, 자, 다세주택에 대한 수요 소득 탄력성입니다. 그럼 2%만큼 어떻게 돼요? 양이 늘어나겠죠? 자, 8%가 늘어났대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0.6이라고 했으니까, 자, 10%가 0.6이죠. 그럼 우리가 소득이 10% 상승했는데 다세대에 대한 수요가 0.6이니까, 자, 어떻습니까? 요거 자체가 그 소득에 의해서 2%만큼 이제 움직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다를 집어넣을게요.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했더니, 자, 여기에 대한, 자, 어떻습니까? 이 소득 탄력성, 우리가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8%가 증가를 했는데, 다세주택이 2%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세주택에 대한 것이
2%가 증가를 했다는 자체는 자, 여기서 가격이 5% 상승했는데 2% 증가했다는 건 아파트에 대한 수요 교차 타협성은 0.4라는 거죠. 0.4가 되고 자, 2%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은 다세대주택이 8%가 증가를 했다. 그러면은 0.4, 자, 0.6 자체가 소득 탄력성이다 보니까 가구 소득이 10%잖아요. 자, 그럼 6%만큼 감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신다면은 그 자체적으로 0.4만큼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요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지금 아파트 가격이 4%가 상승했다라는 자체가 어때요? 그게 이제 그 키가 되는 거죠. 자, 아파트 가격이 5%가 상승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하게 되면 양이 더 늘어나잖아요. 2%만큼. 자, 그런데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 8%가 증가를 했다라는 자체는 자, 어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가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8%가 증가했다는 것을 결론을 내려준 거죠. 그러면은 자, 다세대에 대한 소득이 늘어나니까 다세대에 대한 수요가 6%가 증가를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자, 2%만큼 다세대 주택이 증가했죠. 왜? 아파트 가격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거를 내주고요. 얘를 구했고 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를 갖고 2%가 증가했다는 걸 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가장 난이도 높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 교차 타협성은 아파트가 5% 상승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지 않니? 그러면서 이게 얼마가 늘어났겠니? 라는 것은 결론을 먼저 내주고 간 거죠. 그럼 소득이 10% 증가했더니 다세대 주택이 6% 증가한 거 아니니? 네. 그러면 이게 되려면 이거는 아파트 때문에 몇 %가 증가한 거니? 2%야. 그래? 그러면은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다세대주택은 0.4일 거니?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인데 난이도가 제일 높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54번은 한 번 나오고 나서는 이거 갖고 계속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지금 마지막에 풀어드리는 54번서부터 쭉 남아있는 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0.4라는 게 이렇게 나왔다. 5%, 2%, 0.4. 자,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 문제도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 다음 문제는 정답 자체가 우리 교과서에 없었던 문제였어요. 자, 이건 뭐냐면 수요의 가격 타협성이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다른 것들은 왜 틀었는지가 다 정확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수월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55번에 수요의 가격 타협성이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건 비탄력적이에요. 대체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요자가 갈 데가 없어요. 불리합니다. 그럼 임대료를 상승해야지만 그만큼 전체 수입은 임대료 상승만큼 증가한다고 하셨어야 되고요. 대체제가 있는 경우가 수요의 가격 타협성은 대체가 없는 경우보다 더 탄력적이 되겠죠. 자, 4번에 일반적으로 수요의 가격 타협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가 더 갈수록 탄력적입니다.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이니까 커진다고 하셔야 되죠. 자, 55번에 3번이 맞는 지문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깼어요. 자, 예전서부터 나왔던 거는 여기를 딱 주어줘서 가격에 대한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가지고 탄력성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요거는 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져요. 선분에 따라서.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이 탄력성이 여기가 입셀론이 1이고요. 여기가 갈수록 여기에 따라서 탄력성이 커진다 그러고 여기는 작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분에 따라서 이 우하향하는 선분, 그 선에 있는 분에 따라서 이 점에 따라서 수요곡선의 경우 수요곡선의 측정점에 따라서 가격 타협성이 다르다는 게 난이도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번은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조세랑 같이 묶어봤는데요. 자, 56번의 정답은 수용급의 타협성에 관한 설명, 수용급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인데,
자,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을 부과하면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죠. 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빵꾸가 나죠. 탄력적으로 더 나죠. 근데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그게 비탄력적일수록 어때요? 그 수요든 공급이든 비탄력적인 쪽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가 얘기할 때 1등에서 3등 떨어지는 학생과 98등에서 뭐 100등 떨어지는 학생 중에서 1등에서 떨어진 애가 더 탄력적이죠. 걔가 더 순손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학에서. 그래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이 더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비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지고 탄력적일수록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다. 자,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지금 난이도가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 60번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 문제인데. 자, 67페이지 60번 문제로 보는데, 자, 60번 문제가 최상이에요. 이제 완전히 탄력성을 다 물어본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야 되는 거였고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까지 낸 것도 아니고 교차 탄력까지 다 물어봤거든요. 엄청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까지 다 물어본 거죠. 난이도 최상입니다. 최상. 자, 그래서 이거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오피스텔 가격에 대한 아파트. 자, OP의 가격에 대한 아파트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OP의 가격이 내려갑니다. OP의 가격 변화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볼게요. 얘가 0.6이고요. 얘가 0.3, 0.4, 얘가 0.2죠. 자, 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량의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가격이 각각 3%씩 증가했죠. 그럼 3%씩 증가하면 0.6에다 3% 하면 1.8%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게 된 거고요. 자, 소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소득 탄력성이 0.4라고 돼 있죠. 정상제를 가정했습니다. 0.4니까 또 대입시키죠. 그럼 소득이 3% 증가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1.2%만큼 증가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OP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OP의 가격 3%가 상승했어요. 얘가 2예요. 0.2. 그럼 3이 6이니까 0.6만큼 우리가 증가를 했겠죠. 그죠? 그러면은 결론은 1.2와 0.6을 합치면 1.8에서 1.8로 감소했다는 건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획기적이었어요.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62번 갑니다. 62번은 1번이 정답인데요. 수요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것은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수요가 완전히 서 있잖아요. 그럼 수요가 서 있으면은, 아니, 수요가 이제 완전히 탄력적이라면 누워 있다면 공급에 따라 다른 거지 수요가 아니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를 할 때,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 변화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 수요 증가가 영향에 대한 거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 변화가 없고 양은 변하지 않는다. 네, 변하죠. 그래서 공급이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은 증가한다. 이렇게 됐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수요급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우리가 본다면 충분히 뭐 난이도를 좀 딱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으로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을 자, 이번 시간은 다 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그 경기 변동의 특징 122페이지 가시면 특징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음 시간과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나온다면은 3문제에서 2문제예요. 그래서 거미지까지는 2문제까지 예상을 합니다. 근데 그지 않고 그냥 경기 변동의 특징을 물어봤다 라고 한다면 부동산 경기 변동은 경기 순환에 대한 건축 경기를 얘기하며 주거용 부동산을 주로 하겠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일반 경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경기가 호황일 때 바로바로 생산이 돼요. 칠판주기는. 근데 부동산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복이 느리고 후퇴는 빠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한 시간차가 타성기간이라고 그랬죠. 게르트차 써서.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요, 반드시는 아니라 일반 경기보다 후순환 쪽으로 좀 뒤처집니다. 그래서 진폭이 크고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래서 첫 스타트가 뭐냐면,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을 본다면 주기가 약 2배 길어요. 길고 진폭이 크다. 진폭이 크다는 것은 이 타성 기간만큼 뒤처지는 시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점이 높고 저점이 낮죠. 그 다음에 항상 어디가 딱 우리가 저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별 틀리고 개별적 틀리기 때문에 불규칙이고 불분명이고 불명확하죠. 순환면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행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역행할 수, 선행할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자, 지역적, 국지적으로 나타나서 보통 일반적으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대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서울 쪽이 올라오고 수도권 오니까 전국에 투기 바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적에서 전국적으로 가는 것이 전국 쪽에서 일시에 동시에 생기는 건 아니겠죠. 이게 일반적이다. 자, 그럼 착공해서 완공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되게 느립니다. 그리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나죠. 후퇴는 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등산하실 때 올라가는 건 느리고 내려가는 건 빨라서 우경사 비대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경기와 주거용은 같이 움직이지만 일반 경기와 주거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로 주거용과 상공업용을 가중평균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복이 좀 느리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연결시켜서 드려야 될 거는 여러분한테,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유형이에요. 변동의 유형. 자, 순계추무로 암기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순계추무 암기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순환적으로 움직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95%가. 계속적 규칙적으로 움직여서, 자, 회상후하로 가죠. 회상후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순서를 내거든요, 얘네들이. 그럼 회복 다음에 상향, 후퇴, 하향이 옵니다. 그러면 상향에서 위에 정점이 5월에 정점을 찍고, 자, 후퇴하기 시작했다. 이건 계절 찍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순환입니다. 그래서 하향에서 또, 자, 뭐 12월을 찍어서 저점을 찍고 회복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요거는 다 정점, 적점 나오면 다 순환적이고요. 계절적은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 단위로 반복을 해서 여기 보실 때, 자, 봄과 가을은 이사철이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데요. 자, 대학교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잖아요. 자, 원룸에 공실이 생겨서 또 특히 12월 달에 춥기 때문에 다른 달보다 건축량이 줄었다는 건 계절적입니다. 자, 추세적은 그냥 지속적으로 그 경제성장이 계속적으로 지속간다는 얘기고요. 무작위적이 중요하죠. 무작위적 변동은 예기치 못하는 겁니다. 계절은 예기는 할 수 있지만 얘기는 예기치 못해서 비주기적이다. 비주기적이도 불규칙이라고 나올 수 있죠. 불규칙적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를 예측하기가 힘들죠. 예측했다면 뭐 건설하는 애들은 뭐 지진이 나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지네들이 건축 활동을 하게 하려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은 예측하기가 어렵죠. 어떤 정책을 쓸지 이렇게 해서 순계춤으로 이제 암기를 하셔서 이렇게 문제를 연결시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나온다면은 우리가 기본서에 나왔던 124페이지의 부동산 경기의 순환군변별 특징이 거의 출제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보기 전에 우리가 그 경기 변동에 대한 특징만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경기 변동에 대한 그 순환별에 대한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집이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자, 69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자, 2번 문제 정도 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아직 그 경기 순환을 안 배웠지만 우리가 충분히 맞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부동산 경기가 여러 부동산의 유형과 지형에 동시에 같은 국면으로 진행될까요? 아니죠. 유형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자, 2번이 이제 이 문제가 16회 때가 노무현 대통령 이 때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31 정책에 의해서 외부 충격으로 주택 경기가 하강됐다는 것은 이건 무작위적이죠. 순환적이 아니라. 자, 부동산 경기가 후퇴한다는 것은 매도에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매수자로 바뀌어야 되고요. 방학 동안에 대학과의 원룸에 공실이 생겼다는 건 무작위적이 아니라 계절적이죠. 자, 5번이 정답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모두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면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고요. 3번에다가 별표처럼 보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 경기 변동의 유형이 가장 유력한 어때요? 스탠다드. 가장 아울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해 놨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순계충이라고 그랬죠. 순환적, 계절적, 추세, 그 다음에 추무. 무가 이제 불규칙 우발적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계절적을 찾으라기 때문에 5번이 정답입니다. 매년 12월에 건축가의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반복적이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게 3번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3번은 건축 허가량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5월에 정점을 찍었다 후퇴했다. 이건 순환이에요. 자, 3번은 순환, 5번은 계절이죠. 이걸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번이 바로 불규칙입니다. 자, 예측하지 못했죠. 가격 거품으로 건축 허가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자, 이건 뭐 예측이 힘들었던 거고요. 일시적인 정부 규제도 마찬가지죠. 건축 허가량이 증가됐다. 다 이건 불규칙적. 그 다음에 4번이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계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지속적이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4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 3번.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가 동일한 지표로 규칙적이 아니라 불규칙적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 다른 것들은 이제 다음에 제가 할 거고요. 8번 문제 4번. 틀린 거. 봄, 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는 이건 추세적이 아니라 계절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게 다 순환 국면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은 14번, 7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이죠.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크죠. 그래서 진폭이 크다라고 하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정도는 처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네이션이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거든요. 불황이면서 물가 상승이 처음 나왔던 거고요. 자, 17번에 1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예상 문제인데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자, 계절적은 예기치 못한 상태로 초래하지 않죠. 자, 예기치 못하게 초래하는 상태는 비순환적 경기순환 변동 현상을 말하며 이거는 무작위적 변동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계절적은 어때요? 예기치 못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8번은 이건 이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인데 자, 이거는 4번입니다. 다른 것들은 뭐 5번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비해 경기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우리가 나왔던 얘기죠. 4번을 보시면은 자, 실수요자 증가에 따라서 어때요? 중개활동을 같이 묶어봤거든요.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는 매수자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매도자를 확보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20번으로 갈게요.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돼 있죠. 당연히 3번이 정답이죠.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의 진폭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순환된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의 주기가 길고 진폭이 크기 때문에 주기와 진폭의 경기 국면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디가 딱 저점을 찍는다는 건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규칙적이에요. 반복적이 아니죠. 비반복적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을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기본서의 제목은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입니다.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의 순환 국면별 특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가장 이제 다음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으로 가셔서 다음 주에 했는 게 경기 변동에서는 그래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연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은 기본서 124페이지 부동산 경기의 순환국면별 특징을 보시고 그다음 문제는 69페이지 1번서부터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